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가뭄으로 광주 보성강댐 발전이 중단됐습니다. 광주의 지역 화폐인 상생카드 할인율이 조정됐습니다. 대전시가 미디어아트 조형물을 새롭게 조성했습니다. 평창군이 산불 재난 대응을 위한 산불 대응센터를 신축했습니다. KBC가 디지털 오디언스 250만 시대를 목표로 박차를 가합니다. 가뭄으로 물 부족 문제가 점차 심각해지면서 결국 보성강의 수력 발전소가 사상 최초로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발전용 댐물을 광주 전남 생활공업용수로 전환하는 고육지책입니다. 지난 7월부터 물 일부를 주암댐으로 시범 방류해온 보성강댐. 수력발전소 가동을 전면 중단하고 보성강댐 물 대부분을 주암으로 흘려보냅니다. 발전소를 가동할 때보다 4배가량 많은 양의 물이 주암댐으로 방류하는 겁니다.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이 광주 전남 생활공업용수로 사용되는 주암호 용수 확보를 위해 내린 특단의 결정입니다. 발전소가 건립된 뒤 가뭄 문제로 가동이 전면 중단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일단 가뭄 문제가 해소될 때까지 발전소 가동을 중단하기로 한 상황. 이로 인한 발전 손실 전액은 한국수자원공사가 한국수력원자력에 보전하기로 했습니다. 대체 전력은 소양강댐에서 생산할 방침입니다. 보성강댐에서 이제는 주암댐 방향으로 방류를 해주고 그 물을 주암댐에서 저류했다가 생활용수나 그리고 공업용수로 활용토록 하면서 가뭄에 대응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번 조치가 일정 부분 주암호 용수 확보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근본 해결책은 아닌 만큼 물 부족 비상사태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도 지역화폐 국비 예산은 정부 안에서 전액 삭감됐다가 여야 협상을 통해 올해 절반 수준인 3,525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국비 지원액이 줄면서 광주의 지역화폐인 상생카드 할인율도 조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는데요. 광주광역시는 고심 끝에 할인율을 10%에서 7%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올해 광주 상생카드 할인율은 10%였습니다. 50만 원짜리 상생카드를 45만 원에 구매할 수 있었는데 할인된 5만 원은 정부와 광주시가 4대 6으로 분담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정부 지원액이 반토막 났기 때문인데 결국 광주시는 상생카드 할인율을 7%로 낮추기로 결정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정부 지원액이 전혀 없을 경우를 가정해 할인율 5%를 검토했는데 소폭 오른 7%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설과 추석 명절이 있는 1월과 9월에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10%의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1인당 월간 발행 한도액도 50만 원으로 올해와 같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큰 만큼 예산 한도 내에서 최대한의 할인율과 발행 규모를 산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제도를 좀 안착시키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중앙정부 예산이 조금이지만 이제 추가됐기 때문에 그 금액만큼 조금 업시켜서 시민들께 돌려드리려고 제도를 잡았습니다. 광주광역시와 마찬가지로 반토막 난 정부 지원액을 받게 된 전라남도는 내년 초 지역화폐 할인율과 규모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수도권 소식입니다. 마포구가 여성가족부 지정 여성친화도시로 선정됐습니다. 무려 3연속 선정인데요. 이로써 마포구는 오는 2027년까지 5년간 여성친화도시 지위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특히 마포구의 다양한 여성친화 사업들도 각광받고 있습니다. 마포구가 여성가족부 지정 여성친화도시로 3연속 선정됐습니다. 구는 지난 10년간 여성친화도시 정책 추진을 위하여 마포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마포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마포구 성별 영향평가에 관한 조례 제정 등의 법과 제도적인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성평등 정책 추진 기반 강화, 여성의 경제 사회 참여 확대, 지역사회 안전 증진, 가족 친화 환경 조성,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 역량 강화 등 여성친화도시 5대 영역 93개 여성친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마포구는 앞으로도
여성과 남성 모두가 행복한 도시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양성평등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마포구는 지난 2017년부터 마포 장애인 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양육과 돌봄으로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을 겪는 가족들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센터 5주년을 맞아 기념식 행사도 진행했습니다. 지난 19일 마포 장애인 가족지원센터가 개원 5주년을 맞아 기념식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행사를 통해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2023년 주요 사업 계획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포 장애인 가족지원센터는 지난 5년간 심리상담, 돌봄 서비스 제공, 자조 모임 운영 등을 통해 지역 내 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앞장서 왔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장애인 돌봄과 가족들의 부담 완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장애인이 살기 좋은 마포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광역시 소식 전해드립니다. 대전시가 교통복지카드를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했습니다. 그동안 다른 지역에서는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일회용 우대권을 이용했던 상위 국가유공자, 장애인 교통복지카드 사용이 2023년부터 더욱 편리해집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교통복지카드 한 장으로 상위 국가유공자는 전국 지하철과 시내버스를, 장애인은 전국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상위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은 전국 호환되는 카드 교체를 통해 한 장의 카드로 전국 어디에서나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국에서 호환되는 교통복지카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상위 국가유공자는 대전지방보훈청에서, 장애인은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카드를 교체 발급받으면 됩니다. 한편 상위 국가유공자는 3월 말까지 반드시 카드를 교체해야 하며, 장애인은 필요한 경우 금융기능이 있는 장애인 등록증을 교체 발급받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빛과 영상, 예술과 과학이 결합된 미디어 아트 조형물이 새롭게 조성됐습니다. 대전의 미래를 비추는 아름다운 빛의 세계를 소개합니다. 대전시가 스튜디오 큐본의 미디어 아트 조형물 조성을 마무리하고 점등식을 개최했습니다. 미디어 아트 조형물은 메인 조형물 1개와 서브 조형물 8개로 조성됐으며, 메인 조형물은 높이 25m, 너비 29m에 이르는 규모로 우주와 자연, 인류의 빛이라는 주제를 기하학적으로 형상화했습니다. 또한 서브 조형물은 몽유도원도의 한비탑과 엑스포, 대청댐, 우주선업 등 대전의 대표적인 이미지를 결합해 회화적인 이미지를 연출한 것이 특징입니다. 한편 이번에 조성된 미디어 아트 조형물은 인근 신세계 사이언스 콤플렉스, 한비탑 광장 미디어 파사드, 대덕 과학문화거리 조성 등과 어우러져 대전을 대표하는 야경 명소이자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대구시 제아의 타종 행사가 31일 밤 10시부터 국채보상운동 기념공원 달구벌 대종 앞 특설 무대에서 열렸습니다.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인원 제한이 없이 진행된 타종 행사에는 새로운 열림, 우리의 드림을 슬로건으로 다양한 문화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타종식에는 주요 기관 단체장을 비롯해 올해를 빛낸 자랑스러운 시민들이 33인의 타종 인사로 참여하고, 타종 후 홍준표 대구시장의 신년사와 대구 창가 합창, 멀티미디어 불꽃쇼가 펼쳐졌습니다. 한편 인파가 몰릴 것에 대비해 교통통제와 안전관리 요원을 배치하고 시민들의 안전한 귀가를 위해 행사장 인근을 통과하는 급행 5개 노선과 도시철도 시내 인근역 막차 시간을 연장 운행했습니다. 계속해서 강원도 소식 전해드립니다. 평창군은 산불 재난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신속한 대응을 하기 위해 산불 진화 인력과 장비 및 지원 시스템 등을 갖춘 산불 대응센터를 신축했습니다. 산불 대응센터는 평창읍 중리일원 군유지 내 111제곱미터 면적에 국도비 4억 원을 투입하여 11월 말에 준공을 마쳤으며 2023년 봄철 산불 조심 기간부터 본격 운영하게 됩니다. 산불 대응센터는 산불 진화 인력 대기 장소, 샤워실 등의 편의시설을 조성하고 진화 차량 차고지와 산불 진화 장비 보관 창고, 산불 예방 교육 장소로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군은 산불 대응센터가 본격적으로 운영되면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가 새로 둥지를 들고 산림 재해 현장 대응 활동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횡성군이 침체에 빠진 지역 경기를 활성화하고 횡성군민과 소상공인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희망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제4차 희망지원금은 1인당 20만 원이 지급됩니다. 대상은 2022년 10월 31일부터 신청일까지 횡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주민으로 약 4만 6,500명입니다. 기간은 1월 9일부터 2월 28일까지로 군에서는 군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쉽게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1월 9일부터 13일까지 5일 동안 마을 회관과 경로당, 게이트 볼장 등 마을 단위 전담 창구에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소상공인 상생희망지원금도 지급되는데요. 1인당 100만 원이 지급되며 지급 공표일인 2022년 8월 31일 이전에 사업자 등록을 완료한 소상공인으로 공고일로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대표자 주민등록과 사업장을 관내에 두고 있는 횡성군민이어야 합니다. 기간은 1월 3일부터 1월 31일까지로 사업자 등록 주소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직접 방문 신청하면 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횡성군 홈페이지에서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어서 충청도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2023년도 사업비를 최종 확보한 가운데 충북도가 지역 균형 발전 사업의 본격 추진을 밝혔습니다. 도는 사전 행정 절차와 각종 인허가 처리를 진행했습니다. 행정 절차를 마친 이들 사업들에는 올해 예산이 투입될 계획입니다. 특히 충북도 역점 사업에 200억 원을 집중 투자해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실현의 발판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백두대간권과 내륙첨단산업권 등 내륙권 지원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됩니다. 경상도 소식입니다. 2022년 포항을 뜨겁게 달궜던 10대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년 한 해 한 해를 떠나보내는 우리 마음이 때로 뭉클한 것은 지난 1년이 울고 웃었던 우리의 이야기로 가득하기 때문인데요. 희망찬 2023년을 맞아 포항의 한 해를 되돌아봅니다.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2,600여 명의 포항 시민이 직접 2022년 희망특별시 포항 10대 뉴스를 선정했습니다. 가장 먼저 포항에 최고 505mm의 물폭탄을 몰고 온 태풍 흰남노 소식입니다. 흰남노 내습으로 유례없는 폭우가 내렸고 여기에 만조가 겹치며 포항은 큰 피해를 입었는데요. 민관군의 유기적 협력에 더해 전국에서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며 포항 시민의 일상 복귀를 앞당겼습니다. 시는 예측하기 어려운 자연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안전도시 종합계획을 추진 중입니다. 태풍 흰남노로 인한 피해가 컸던 만큼 포항의 산업위기 선제대응 지역 지정이 다음 소식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태풍 피해로 지역 철강 산업 전반이 심각한 상황에 처해 포항시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산업위기 선제대응 지역 지정을 요청했고 올해 10월 31일 지정이 확정됐습니다. 세 번째 소식은 스페이스워크 관광객 100만 명 돌파 소식입니다. 스페이스워크는 철 구조물 트랙을 따라 걸을 수 있는 국내 최대 규모 체험형 조형물인데요. 최근 스페이스워크가 한국 관광 100선에 선정된 만큼 이제는 포항의 대표 관광지를 넘어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합니다. 이어 포스코 지주사 포항 이전 합의 소식이 네 번째 뉴스입니다. 포스코는 2023년 3월까지 지주사 본사를 포항으로 이전하고 미래기술연구원 포항 본원 설치 등 포항 중심의 운영 체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다섯 번째 뉴스는 대한민국 브랜드 대상에서 포항시가 전국 최초로 배터리 산업부문 대상을 수상했다는 소식입니다. 포항시는 K배터리 선도도시로 자리매김하고 더 나아가 글로벌 배터리 거점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2차전지 종합관리센터 등 탄탄한 인프라를 갖춘 포항이 2차전지 특화단지 지정과 기가팩토리 유치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상병수당 1단계 시범 사업을 시행 중인 포항시가 상병수당 지급을 시작했다는 소식이 6번째, 포항시가 2023년 국토교통부 수소도시 사업으로 선정돼 2026년까지 416억 원을 들여 미래형 수소도시의 기반을 갖출 예정이라는 소식이 7번째에 각각 랭크됐습니다. 8번째에는 세계적 기업 애플이 포항의 개발자 아카데미를 개소했다는 소식입니다. 애플은 포스텍에 애플 개발자 아카데미를 열고 앱 개발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교육하는데요. 이를 통해 미래형 일자리 창출에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녹색도시 포항을 대표하는 철길숲이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으며 하루 평균 3만 명이 이용하는 포항 철길숲의 인기를 증명했습니다. 철길숲은 시민과 관광객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은 물론 UN 해비타트 주간 아시아 도시 경관상을 수상하는 등 국내외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끝으로 포항시 승격 이후 최초 3선 시장 탄생 소식이 올해 10대 뉴스의 마지막에 올랐습니다.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포항시장에 당선된 이강덕 시장은 민선 이후 포항시 최초 3선 시장이 됐는데요. 이강덕 시장은 2014년 포항시장 첫 취임 이후 그린웨이 프로젝트 추진과 신산업 발굴 등을 통해 포항의 혁신적인 변화를 이뤘습니다. 항상 시민화합과 상생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는 이강덕 시장, 포항의 미래 100년, 지속가능한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금도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2023년 포항시는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 친환경 도시, 시민의 삶이 즐거운 문화도시로 거듭나는 한편 동해안 균형발전 거점 도시로 도약해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세계로 도약하는 더 큰 포항을 향해 나아갈 예정입니다. 개묘년 새해를 맞아 광주 전남 지역의 과제와 미래 희망을 짚어보는 기획보도를 마련했습니다. 먼저 광주 군공항 이전과 복합 쇼핑몰, 전남의 의과대학 유치와 흑산공항 등 올 한 해 광주 전남이 풀어야 할 핵심 과제들을 짚어봅니다. 우여곡절 끝에 올 하반기 착공이 예정된 광주 도시철도 2호선 2단계 사업. 총 사업비가 5,800억 원 증액됐지만 착공 시기가 늦어지면서 당초 2026년 완공 계획이 빨라야 2029년이 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백운교차로에서 효천역을 잇는 3단계 구간은 여전히 사업비 5억 원만 반영된 채 남겨도 사업비 증액 협의에 나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군공항 이전은 활로 모색이 기대됩니다. 신공항 건설을 위해 대구광역시가 경상북도 군위를 편입하는 법률안이 통과된 데 이어 국회에 계류돼 있는 군공항 이전 특별법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광주와 대구가 군공항 특별법 통과를 위해 손을 맞잡은 만큼 후보지 선정과 대정부 활동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복합 쇼핑몰 사업은 현대와 신세계 등 대기업들의 투자가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도로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물류체계 등 SOC 확충이 관건입니다. 민간 사업자를 우선 확정하고 대통령 공약을 명분으로 정부 예산 지원을 요청한다는 방침입니다. 대통령 공약사항이었고 국민의힘의 그 약속이었고 또 지역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고자 할 때 정부의 책무이기도 합니다. 전남은 지난해 가장 아쉬운 점을 의과대학 유치와 흑산공항으로 꼽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응 체계가 안정화에 접어들었으니 의정협의체를 재개해 의대 문제를 논의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의대 정원에 방점을 찍기보다 의대가 없는 지역에 신설하는 문제에 중점을 두고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흑산공항 역시 공감대는 충분하지만 국립공원 문제를 한꺼번에 풀자는 절차에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건설이 추진 중인 울릉공항, 예타를 통과한 백령도 공항의 사례처럼 규제 완화와 균형 발전 차원에서 반드시 조기 착공을 끌어낸다는 방침입니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절차가 오래 걸려서 못한다. 이게 바로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규제 완화가 필요한 그 가장 그 이유를 단적으로 설명해주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미래 먹거리인 세계 최대 해상풍력 발전단지도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과 공군과의 협의 등이 관건입니다.
정부도 해상풍력 재생에너지를 핵심 사업으로 인식하고 있는 만큼 정부와 정치권을 설득해 선도 사업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지난해 광주 전남 유일의 콘텐츠 제휴사로 포털 뉴스 서비스를 시작한 KBC가 올해는 디지털 오디언스 250만 시대를 목표로 뉴스 광역화에 박차를 가합니다. 포털 사이트와 유튜브, SNS 등 오픈 플랫폼을 활용해 뉴스 영향력을 극대화하고 지역의 특색과 문화를 담은 콘텐츠로 지역의 전국화에 앞장설 계획입니다. 지난해 1월 광주 전남 유일의 포털 컨텐츠 제휴사로 선정된 KBC는 작년 한 해 동안 포털 뉴스 서비스를 통해 약 2만여 개의 기사와 컨텐츠를 발행했습니다. 연간 누적 조회수는 1억 1천만 회를 넘었고 구독자 수도 100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서울 수도권 중심이었던 포털 뉴스 시장의 다양성을 더하고 광주 전남 지역의 소식을 가장 정확하고 빠르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지역 뉴스가 소외되었던 그런 것들을 극복하고 전국적으로 지역 뉴스들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 점이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포털 뉴스 서비스 진출로 새로운 기회와 가능성을 확인한 KBC는 올해 디지털 오디언스 250만 시대를 목표로 더욱 다양한 뉴스 콘텐츠 제작 유통에 나섭니다. 전국적인 경쟁력을 갖춘 뉴스 허브로 거듭나기 위해 24시간 뉴스 속보 처리 시스템을 강화하고 지역과 전국의 경계를 넘나들며 콘텐츠 제작 폭을 넓혀나갈 계획입니다. 뉴스 콘텐츠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전문 기자 제도를 도입하고 지역 연구의 프로스포츠 팀을 중심으로 관련 콘텐츠 공급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지자체들과의 협업을 통해 광주 전남 지역의 고유한 문화와 역사, 특색을 전국적으로 알리는 역할도 올해부터 본격화합니다. 지역방송의 한계를 넘어 새로운 뉴스 콘텐츠의 가치와 가능성에 도전하는 KBC의 시도는 올해도 계속됩니다. 정부가 주택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해 규제 지역을 대거 해제합니다.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하고 모든 지역이 규제 지역에서 풀릴 전망인데요. 조정 대상 지역에서 풀리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중과가 배제되는 등 세제가 줄어들고 주택담보대출 비율 등 대출이 확대되며 재당첨 제한 등 청약 규제도 풀립니다. 또한 정부는 부동산 경착륙 우려가 지속될 경우 추가 규제 완화도 검토할 방침이니까요. 새해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